대충격 토트넘, 골칫거리 DF 다이어 안 판다. 심지어 이적 막기 위해 노력. 영국 매체 더 푸트룸은 2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주급 8만 5천 파운드, 약 1억 4천만 원, 선수의 이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선수는 수비 자동문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다. 최근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과거 토트넘 사령탑일 때 연을 맺은 현 에즈로마의 조제 무리뉴 감독은 다이어의 합류를 원하고 있다.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그는 다가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뜻밖의 보도가 나왔다. 토트넘이 다이어 판매를 원하지 않고 있단 것. 다이어는 그동안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토트넘의 매각 영순위 선수로 거론됐다. 그러나 더 푸트룸은 다이어의 잔류를 예상하고 나섰다. 올 시즌 주전으로 올라온 수비수 반더벤이 급작스러운 부상을 당해 다이어가 토트넘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자원이 됐다는 것이 이유다. 더 푸트룸은 토트넘이 반더벤의 부상으로 다이어의 이탈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체도 현 상황으로 볼 때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다이어를 팔면 안 된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2024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 다이어가 1월에 이적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이적료를 토트넘이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트넘이 겨울에 다이어를 팔면 이적료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직전 선수에게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은 거의 없다. 토트넘은 적은 이적료를 챙기기보단 시즌 말 자유계약 선수, 지정료 영원, 로 다이어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남은 시즌 부상 선수 및 주전 선수 대처 자원으로 다이어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더 푸트룸은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상위 4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이어가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9세의 다이어는 2014년 토트넘에 입단해 362경기에 나서 13골 12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숱한 비난에 시달렸다. 수비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다이어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지난 시즌까지도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다. 그는 3백에서 스위퍼 역할을 맡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승선했다. 한때는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이어는 탈장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더니 갈수록 부족한 모습만 보여줬다. 그는 느린 발과 잦은 실수, 부족한 판단력, 불안한 빌드업으로 수비진의 폭탄이 돼버렸다. 팬들도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올 시즌을 앞두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과감히 내쳤다. 그는 새로 데려온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주전으로 기용했고 다이어는 벤치에만 앉혀뒀다. 그 결과 토트넘은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개막 후 10경기 8승 2무 내서 단 9실점만 내주며 무패 행진을 달렸다. 다이어에게 예상 밖 기회가 오긴 했다.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근 리그 2경기에 연달에 출전했다. 하지만 역시나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 지난 11일 울버햄튼과 리그 경기 1대 2패에 나선 다이어는 패배 원흉으로 지목됐다. 해당 경기에서 토트넘의 출발은 좋았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데뷔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페드로 포로가 올려준 크로스를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깔끔한 득점이었다. 토트넘은 이후로 울버햄튼의 공세에 밀리긴 했지만 어떻게든 버텼다. 하지만 후반 막판 연속골을 내주며 와르르 무너졌다. 후반 45분 파블로 사라비아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 추가 시간 7분엔 마리오 르미나에게 극장 역전골을 얻어맞으며 무릎 꿇고 말았다. 부상과 징계로 빠진 선수들의 공백이 너무나 뼈아팠다. 제임스 매디슨이 빠진 미드필더에선 날카로운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었고 주전 4명 중 3명이 바뀐 포백은 단단하지 못했다. 미키 반더벤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지는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에메르송 로얄벤 데이비스 타이어 페드로 포로로 수비진을 꾸렸다. 전문 센터백이 아닌 데이비스와 오른쪽 수비수가 제 포지션인 에메르송, 주전 경쟁에서 밀린 지 오래인 다이어까지 불안 요소 투성이었다.
결국 토트넘은 뒷심 부족으로 무너졌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경기 후 실망스럽다. 막판에 골을 허용한 것이 부끄럽다라면서 마지막에 페이스가 떨어져서 울버햄튼의 찬스를 계속 내줬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토트넘 선발 제이미 오하라는 다이어를 호되게 비판했다. 그는 영국 토크 스포츠를 통해 다이어는 2번이나 실수를 저질렀고 2골 모두 제대로 위치를 잡지 못했다. 난 그가 어디로 가려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오하라는 소리는 지난 여름에 그를 내보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고 결국 팀으로 돌아왔다. 이게 문제다. 당신이 없애려 했던 선수들이 결국 다시 경기에 나서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에서 자동문으로 통할 만큼 어이없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가 이번엔 토트넘을 떠날 것이란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포지션에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잔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치열한 대결을 앞두고 논란, 중국 대표팀이 한국 선수들의 약점을 짜부라릴 수 있을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찾아보세요. 오늘 방송에서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은 중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간의 다가올 경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중요한 국제 경기를 앞두고 중국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격적인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손흥민만이 아니다. 이 발언은 세계 각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과 우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훈련을 통해 그들이 이번 대결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정교하게 준비하며 상대를 굴복시키는데 강한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유명한 공격수인 우레이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레이는 한국 대표팀의 강력한 힘을 인정하고 곧 있을 대결에 대해 신중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축구 분석가들 대부분이 예상한 결말을 예상하였습니다. 한국이 강력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강한 선수들과 강한 의지로 한국이 중국을 이길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핵심 목표는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한국 축구 선수들의 이적 시장이 아시아에서 이전에 없었던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가장 비싼 이적료를 가진 2명의 선수, 손흥민과 김민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전체 가치는 1억 유로를 넘어서 중국 최고의 리그에서 모든 선수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중국 대표팀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으며 한국과 비교하여 이적료가 높은 선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은 중국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국의 선두 주자들입니다. 중국 매체가 그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경기에 대한 중국 대표팀의 능력에 대한 우려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중국이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 대표팀에 맞서지 못할 경우 더욱 강력한 플레이로 전략을 바꾸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팬들로부터 우려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의 치열한 도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잠재적인 위협의 경고가 담겨 있어 아시아 최고의 두 팀 간의 전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결이 될 것입니다.